나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좀 비난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사조정위원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혹 이혼 소장이 왔는데 나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뢰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좀 길게 지속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이혼 소장이 갑자기 날라왔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많으세요. 나는 집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능력이 많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라왔다, 이런 경우도 많으시고,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오히려 막 외도를 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계시는데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한다. 나는 내가 여기서 이혼을 해주면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자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니까 나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혼 소장이 날라왔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혼 소장을 보낸 그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시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든지 거의 외도에 준하는 어떤 유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가 기각시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돼요. 상대적으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냈을 때는 우리가 방어를 하기가 좀 쉽다고 하죠. 유책주의를 어쨌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명확한 유책성이 없어요. 외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든지, 별거가 좀 장기간 계속된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난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이 원고 쪽에 유책성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원고 쪽에서 유책성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거도 있고 이쪽에서 확실하게 유책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니면 오히려 지금 파탄이 조금 오래됐다, 별거 기간이 좀 오래됐다, 혼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명확하게 상대방 원고 쪽에 유책성이 없다면 결국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혼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법원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송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대방을 좀 비난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원고가 되게 잘못한 게 많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지금 원고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고 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내가 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해보자, 나는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런 태도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고를 좀 달랜다든지, 아니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러니까 이혼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원고가 이제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같이 비난하는 모습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면에다가 저 원고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써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소송처럼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혼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 청구에 대해서 소취하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비난을 하는 어조로 가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재산 분할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혼 청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약간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우선은 원고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인정도 한다, 하지만 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겠다, 그리고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취지로 서면도 쓰고 그거를 갖다 판사님한테 어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한쪽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피고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가사조사라든지 부부 상담을 거치게 되거든요. 법원에서는 제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본 다음에 합치가 되면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그런 걸 정하게 되는데 이혼 의사 자체가 합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사실 이 부부 상담이라든지 가사 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에 따라서는 마지막 기회다. 피고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상담에 정말 적극적으로 잘 임해서 원고를 좀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고가 정말로 명확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강력한 의지라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고 쪽에 대해서 조금 하해를 요청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원고의 마음을 좀 바꾸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일한 이혼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좀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